MIN 뉴스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작성한 칼럼 소개. 장기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정보 전문가 양성 필요. 대북 비밀공작원이었던 흑금성의 정체와 간첩죄 등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그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흑금성은 1994년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대북공작원으로 근무한 흑색정보관이다. 흑색정보관은 백색정보관과 달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정보활동을 하는 정보기관 요원을 말한다. 백색정보관이 외교관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과 달리 흑색정보관은 학생, 사업가, 종교인, 이민자 등 다양한 직업으로 신분을 위장하면서 활동한다.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흑금성은 대북 광고 기획사인 아자커뮤니케이션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대북 관련 정보 수집과 북한 측 인사와 접촉 등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1998년 소위 말하는 북풍 사건 때문이다. 안기부 일부 직원이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벌인 공작을 말한다. 북한 당국의 요청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국민이 놀라 보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작이었다. 실제 그동안 주요 선거에서 북한 변수가 국민의 투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휴전선에서 혼란이 초래돼 시끄러우면 보수 집권당이 유리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돼 큰 반향을 일으켰고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당시 안기부 간부가 흑금성의 정체를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말한다. 안기부가 흑금성을 통해 북한 고위층과 연락했다는 것이다. 흑색공작원은 신분이 노출되면 공작원으로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장기간 어렵게 양성한 흑색공작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한 공작원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국내 정치 싸움에 유능한 공작원이 희생됐다고 보인다. 최근 안기부에서 퇴직한 흑금성이 생계를 위해 사업을 벌이다 간첩죄로 기소된 모양이다. 퇴직 후에도 중국에서 북한 관련 사업을 영위했고 북한에 한국의 고급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진행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전직 비밀요원의 간첩 논란은 국가적으로도 당사자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크다. 안기부에서 퇴직한 후 10년 이상 대북 관련 사업을 수행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취약한 북한 정보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측과 비공식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활용 가치가 큰 편이다. 흑금성이 북한에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효용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비밀공작요원의 불행한 인생이다. 흑금성은 퇴직한 비밀정보요원으로 퇴직 후에도 북한 관련 일에 종사했다. 아마도 그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중 스파이로 낙인이 찍혔을지도 모른다. 속된 말로 하면 회색분자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진 이중 스파이를 간첩죄로 기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된다. 흑금성의 인생 때문이 아니라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했다면 그런 결정을 했어야 옳았다. 정보 당국자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